담장 밖의 일은 모른 척하라. 그 말이 사랑을 죽이는 주문이더군요. 완벽해 보이는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도시의 유리벽이 저녁 노을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여자 윤서는 지역 라디오국 PD였습니다. 36이었지요. 남자 지화는 유서 깊은 법조 가문의 차남이었습니다. 26이었습니다. 결혼 컨설팅사의 프리미어 매칭 라운지였습니다. 짧은 자기소개를 나눴어요. 서로 웃었고요.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절제된 미소로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형, 셋 다 법조인이에요. 저는 아직 수습 검사입니다. 저는 현장 취재 다니는 PD예요. 밤샘은 익숙합니다. 컨설턴트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상위 5%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검증된 신원이라고 했습니다. 세대가 만든 신뢰라고 했습니다. 카메라처럼 우리를 둘러싼 조명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조건표를 덮었어요. 나이에 대한 간극이 있었지요. 10살 차였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맞았어요.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상견례는 그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벽난로 위에 액자들이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법복, 훈장, 행사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요. 어머니, 서아는 고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검은 테 안경을 쓰고 계셨고 침착한 말투였습니다. 형, 지호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민우가 있었습니다. 16이었습니다. 눈빛은 아직 소년 같았지요. 예단은 과하게 말아요. 우리 집안은 거칠에 안 좋아합니다. 담장 밖의 일은 문턱에서 떨어라. 담장 안의 일은 마당을 넘기지 마라. 명심할게요. 지환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막내 수학경시 준비 중이야. 두 살갓 사이에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형보다 아버지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20살 차이라고 했어요. 늦둥이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균형이었지요. 그늘 같은 말들이 귓등을 스쳤습니다. 상견례 사진을 올렸습니다. 축하해, 검사 집안이라니 멋지다. 문자와 DM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낯선 계정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라일락 아틀리에 아세요? 비밀 멤버십 바예요. 지환 이름 자주 들립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신데요? 진짜 결혼하실 거면 확인하세요. 거긴 고위 인사들이 자주 가요. 유흥이라는 단어보다 자주라는 부사가 더 무거웠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탐문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엔 사건 지도가 빼곡했습니다. 커피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날짜는 잡았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해요. 탐문가 진수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확인해보죠. 혼전 조사라기엔 늦었죠. 늦어도 다시는 늦지 않게 하고 싶어요. 오늘 퇴근길부터 붙겠습니다. 초겨울 5시 반이었습니다. 정문에서 나온 지환이었습니다. 차는 집과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남쪽 한강 다리 접근합니다. 하지만 차는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학원가였습니다. 민우가 문 앞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지환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 배고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없이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오빠가 아니라 큰형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집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간판 없는 지하 클럽이었습니다. 플라워 박스에 라일락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원님. 라일락 아틀리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굳은 턱선, 검은 테 안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었습니다. 회장님, 룸 준비돼 있습니다. 대상 2명, 부자 동행입니다. 사진을 보니 손이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 사이로 직원들의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큰 손님이 오시면 아들은 곧 도착해요. 모시러 오는 거죠. 회장님은 한 달에 몇 번씩 꼭 오시더라. 표정이 뒤집어졌어요. 뭔가 잘못 짚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소문 속 남자가 지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졌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가문이라는 단어가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반찬 냄새가 스며든 부엌이었습니다. 윤서와 서아 단둘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체면을 중요히 여겨요. 문 밖의 먼지는 문턱에서 털고 들어와요. 네. 들어온 먼지는 마당을 넘기지 않아요. 그게 오래 지켜온 우리 집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을 금고의 자물쇠처럼 쓰시더군요. 차갑게 들렸습니다. 도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택시창에 불빛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지환과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민우, 정말 부모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동생이야. 20살 차이가 있어. 두 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길 들었어. 지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믿겠어? 검사. 가족 확인 검사. 당신이 떳떳하다면 막을 이유 없잖아. 침묵이 무거운 의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편 봉투였습니다. 인쇄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검사기관의 안내문이었습니다. 샘플은 이미 채취했습니다. 윤서의 손에서 봉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결과 상담실이었습니다. 진수와 연구원, 지환, 그리고 윤서가 있었습니다. 지환 씨와 민우 군, 직계관계 불일치입니다. 와, 내 동생 맞잖아. 잠깐만요. 아버님, 지연님과도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덜컥 멈췄습니다. 다만 북의 표지 일치가 확인됐어요. 같은 시족의 남계 혈통으로 보입니다. 즉,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 쪽 남자였어요. 누군가였습니다. 그게 무슨... 지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환의 집 현관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우, 누구 아들입니까? 무슨 소리야? 오늘은 아버지도 아세요? 서아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접시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알아. 다 안다. 집안 공기가 껄끄러웠어요. 말문이 트이면 모래폭포처럼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이었습니다.
술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20해 전이었습니다. 그날 누구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어. 애는 열이 펄펄 끓었고 남편은 회의라며 나가지 않았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수가 혼자 왔습니다. 지호의 아내 소정이었습니다. 눈가가 붓도록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조금만, 잠깐만 같이 있어 줄래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었습니다. 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건 단 한 번의 어둠이었어. 하지만 어둠은 길을 만든다더군요. 소정의 손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틈의 풍경 소리처럼 바람이 손을 스쳤습니다. 장지문 너머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수였습니다. 무성한 눈썹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안을 등지고 무엇을 어지럽혔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장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저 여자 쫓아내세요. 애는 호적에서 파버립시다. 담장 밖의 바람은 삼켜라. 담장 안에 지늙은 발로 덮어라. 서하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조용히 묻어라. 누구도 모르게. 명예는 세대가 만든다. 지연은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사무실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미안하지만 결혼은 여기까지 하자. 봉투 안엔 위로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게 나아. 너 똑똑하잖아. 똑똑해서 도망치라는 말로 들려. 지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은 늘 누군가의 문장으로 끝나. 봉투를 다시 건넸습니다. 이 문장, 난 못 찍어. 밖은 비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이 적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벽을 꿈꾸지만 완벽은 늘 타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더군요. 내 상상력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결혼 못하겠어요. 다음은 천천히 생각할게요. 몇 달 후였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환, 법무법인 공동대표로 영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문은 멀쩡했습니다. 윤서는 출근길 전파에 새 코너를 열었습니다. 마이크 앞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담장입니다. 담장은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지키나요? 사랑을 숨기나요? 상처를 감추나요? 새로운 청취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천천히 앉아요. 머그컵의 온기가 손을 감쌌어요. 언젠가 우리 둘 다 자신의 문장으로 끝나는 삶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래 비워둔 마음의 방이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견례 사진도 합의서도 내려놓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첫 방송에 대본을 꽂았습니다. 담장 밖의 일은 모른 척하라. 그 말은 누군가의 생을 지우는 주문이었어요. 나는 그런 주문에 더 이상 고개 끄덕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라일락 아틀리에였습니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있었습니다. 문화살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픈 마이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낭독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일락 향은 향수처럼 희미하게만 남았습니다. 윤서는 손님으로 앉아들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사과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누군가 아들의 첫걸음마를 읽었습니다. 이 밤엔 담장이 없었습니다. 문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교문을 나왔습니다. 모의고사를 끝냈습니다. 서아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엔 보온병이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는 한 발짝 늦게 대답했습니다. 추웠지? 보온병의 따뜻함이 손을 데웠습니다. 벼랑 같은 세월의 끄트머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여잡았습니다. 윤서는 밤 라디오를 마쳤습니다. 스탠드 조명을 끄기 전이었습니다. 대본의 마지막 줄을 고쳤습니다. 비밀은 가문을 지켜도 진실은 사람을 지킵니다. 나는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붓점을 찍듯 조명이 꺼졌습니다.